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이번 코너는 몰라도 되지만 알면 도움이 되는 알거나 모르거나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저희 알거나 모르거나 좋아하신다는 피드백 많이 받아서 보람도 있고 또 즐겁게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책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다독입니다. 흔히 책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통념에 대해서 여기 모여 계신 우리 독서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독서가인지 검증부터 가는. 독서가분들이라고 누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뭔가 실수다. 네, 이게 바로 대본의 한계다. 뭐 독서가라고 치고 이제 그냥. 근데 저는 이런 모든 통념은 항상 그 전제를 좀 살펴보는 게 우선이 되지 먼저 이제 해결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이제 그거부터 발판부터 시작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모색해 볼 수가 있으니까는. 질문이 무슨 뜻인가? 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다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책을 양적으로 많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독이 좋다라는 거는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라는 뜻이고,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전제는 그 독서의 수준은 읽는 책의 양에 비례한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전제가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명제를 분석하는데 그 전제가 맞는지부터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독서의 수준이 이제 그 독서의 양에 비례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게 육하원칙을 대입해 보면 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많이 읽으면은 이제 이게 독서의 수준이 이를테면 좀 뭐 우리 라이벌이긴 하지만 죄송하지만 뭐 해모 스님의 뭐 그런 것들을 라이벌인가요, 저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독교 출판계의 라이벌, 기독교 출판계의 영원한 숙적. 영원한 숙적. 네. 절대로 깰 수 없는. 네. 책을 많이 안 읽으시는 게 왠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법댕 스님의 약간 그런 책들을 1000권 읽는다고 해서 독서의 수준이 좋아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뭐 요즘 이렇게 또 또 한간에 또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그 언땡의 온도, 언땡의 온도 뭐 이런 거 뭐 한 1000권 읽는다고 해서 이게 독서 수준이 느느냐? 그런 건 저희 그 책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하는 거 아니고, 네. 그 책이 아니에요. 자꾸 은근히 오님께서 이제 아저씨 유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막 너무 좋아. 농촌 유머 이게 막. 아재 개그 재밌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두 여성분들이 이러시니까 저희가 할 얘기가 없네요. 한번 쳐볼까? 아재 좀 쳐볼까 진짜. 아무튼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책의 양이 이제 그 책의 독서 수준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그런 예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필이면 쭈님도 이제 지난번에 안 나오셔서 욕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책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독서라는 건 결국엔 자신의 느낌의 공동체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다. 이런 여정을 이렇게 어제 느낌의 공동체 대여했는데.
아, 네, 계속하세요. 그러셨구나. 그걸 대여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사단이 문제가 납니다. 뭐 구입을 하시던지 뭐 읽어보시던지. 근데 이거 대여했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와중에 그냥. 아, 무슨 아무런 네. 의미가 없어요. 뭐 아무튼 웜업. 네. 아무튼 느낌의 공동체를 찾은 아전역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거는 여정이라고 했을 때는 실패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친구 같지 않은 존재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로아니납스의 말을 빌리면 정직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선 정직한 적도 만나야 되고 또 부정직한 적도 만나야 되고 부정직한 친구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겪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여정에는 그런 과정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는 걸 포함한다면 그런 경험을 늘려간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는 인생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존재니까 이 사회라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 시기가 있듯이 책이라는 것을 읽어 나갈 때도 자신의 느낌의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순간에 어떤 시점에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근데 하지만 그것이 마치 단순 수학도 아니죠. 이거는 산수죠. 그냥 이 책을 많이 읽으면 그냥 좋아진다. 그리고 어떤 매뉴얼처럼 막 1000권 읽는 법 그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그런 어떤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뭐 1000권 읽는 법, 10,000권 읽는 법, 나는 이렇게 10,000권을 읽었다. 맥락 없다 진짜 그런 거. 아니, 근데 그런 책 은근히 많아요. 맞죠. 네, 1000권 독서법 뭐, 난 이렇게 1000권을 읽었다. 막. 뭐 속독을 하는 건가? 그리고 저는 약간 이건 또 다른 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상하게 사진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었으면 그 책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 정리와 코멘트가 아니라 책 쌓아놓고 이 사진 찍으시는 분, 난 이걸 읽을 예정이다, 막 이런 분들, 전 믿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읽을 예정 네. 말고 구매했다는 것은? 구매했다는 건 좀 그나마 좋게 봐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그냥 구매했다는 건 장신용으로 샀다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는. 근데 이걸 읽을 예정이다, 아니면 읽었다고 그냥 쌓아놨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구매했다보다 좀 더 나쁜 개념이에요. 왜냐면 읽었다는 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이걸 다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어떠한 대화의 흔적이 어떠한 만남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치 내가 냉면 10그릇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냉면. 그런 말 들으니까 중요한 것 같다. 네? 양이 쌓여야.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양은 있어요. 그렇죠. 기본 양은 있어야죠. 일단 음. 평양냉면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 우려역도 가봐야 되고 을밀대도 가봐야 되고 을지면도 가봐야 되고 필도면도 가봐야 되고 정인면도 가봐야 되고 뭐 동무식당도 가봐야 되고 그런 경험에서 필요한 거에서 다독은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나는 그냥 의식적으로 근데 가가지고 일단은 가서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그런 식당들 가가지고 전부 다 비빔냉면만 먹고 나서는 자기는 평양냉면을 맛봤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썩은 이야기고. 네. 거기 가가지고 뭐 만두만 먹고 왔다. 이러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물냉면에다가 뭐 시초랑 온갖 그걸 다 뿌려가지고 맛을 보았다. 이것도 이게 또 방법이 틀린 거고. 맞아, 그렇게 쌓아놓고 한 챕터만 읽었을 수도 있어. 그렇죠. 네. 그 뭐 아무도 모르는 건데. 아무것도 네, 들은 뭐 출판사 관계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독은 좋은 겁니다. 네. 어떤 점에서 좋은 거다 이거 있는. 일단은 뭐 많이 읽으면 좋은 거고 많이 사시면 읽지 않으시더라도 언젠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네, 책이 쌓아 있고 이렇게 뭐 장식해놔도 예쁘고. 그렇죠. 책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그걸로 해서 뭐 많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굉장히 내가 옛날에 이렇게 책을 많이 샀었지.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기쁜 이고 책이 꼽혀 있을 때 제목만 보고 부제만 봐도 뭔가 그 마음이 풍성이잖아요. 내가 그 책 알아. 내가 그 책 한번 내가 그 책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이 말할 수 있는 거 자체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르트 얘기했다. 나 바르트 교회 가지고 있어. 33권짜리. 이거 있냐?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대화에 낄 수 있다. 내가 끌 수 있다. 나 그 책 가지고 있다니까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읽는 것과 산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게. 사야죠. 저는 사는 건 당연히 적군요. 왜냐면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산다는 거는 읽지 않아도 왠지 읽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그 환경이 은근히 사람 또 읽게 만들어요. 돈 네. 냈으니까 또 읽어야 그렇죠. 아까워서라도 읽고. 그렇죠. 예. 네. 그 쭈님의 어떤 말에는 사실 굉장히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르트의 책을 사지도 않고서는 바르트를 뭔가 안다고 하기 또 사실 또 애매한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음. 그 바르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원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격가로 그 뭐 에이브 뭐 이런 데서 파니까는 네. 네, 그런 걸 이렇게 잘 보시면은 저렴하게 장만하실 수 있다는 거. 아, 네. 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지난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네. 신학계에서 이게 뭐 이를테면은 뭐 폴틸리의 조지 신학이라든지 뭐 바르트의 교회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두꺼우면서 뭐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냥 꽂혀 있고 애써 물어보지 않고 답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분위기로 그냥 제압해 버리는 네, 그런 책들이 좀 종종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여기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저는 기본적으로 다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독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왜냐면 다독을 하려면 삶의 습관이나 삶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재조정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독은 기본적으로 24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24시간이 모자르죠. 항상 24시간이 모자르긴 하지만은 그거에서 우선을 준다는 건 좋은 의미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벌써 이제 40이지 않습니까? 40인데 제가 이제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제 스스로한테 아쉬운 거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은 뭐 권수 따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읽어야 될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라든 공부하지 않든 간에 떠나서 정말 읽어야 될 책들이 있는데 그 읽어야 될 책들을 또 읽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까 차님도 말씀하셨지 그 시점에서 그 책들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실 그 비하의 모임도 마찬가지인데 가이드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거죠.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꼭 읽어야 될 책들이 있다면 그래서 뭐 아우구스티누스 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시점에 집중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책에 푹 빠져서 읽어야 될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시간들을 갖는 거. 근데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책을 많이 읽게 되고 또 다독도 당연한 그런 규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독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하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맞아. 공부를 잘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반드시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책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다 독서 수준이 올라가나? 그렇진 않은 경우를 봐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따님의 표정 보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정말 안타까워요. 책을 정말 많이 읽는데 그에 걸맞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려고 할 때 공부를 당연히 기본 양이 필요해요. 되게 열심히 하고 문제집도 많이 풀고 막 이런 게 필요한데 똑같은 오류를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만 계속 뭐 아니면 그쵸. 남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남들이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를 했다더라. 근데 나는 체력이 안 좋아. 나는 7시간 자야 돼. 근데 막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그냥 잠만 안 자고 3시간만 누워있고 나머지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공부를 그렇게 잘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남들이 뭐 3시간 잤다. 남들이 하루에 18시간 공부했다. 남들이 뭐 문제집 1000권 풀었다. 요런 걸 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지 않는다. 근데 독서도 그런 면이 있다. 이런 그렇죠. 책을 거를 먹느냐 읽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슬기로운 독서 뭐냐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새로 그래요? 하셔야죠. 슬기로운 독서 뭐예요? 갑자기요? 나한테 없이? 빨리 얘기해주세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네? 빨리. 소문답하는 건가요 지금 갑자기? 따님 얘기하다가 슬기로운 독서장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따님의 은유를 이해하자면은 공부를 잘하는 법. 네, 근데 여기서 공부를 잘하는 게
물론 한 몇몇 진표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명문대 간다든지. 그런데 그거 플러스 한번 읽었다든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전혀 반대. 정반대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슬기로운 독서세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책이라는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있다면 그것을 100% 음미하는 내 안에서 충분히 의미화될 때까지 온전히 흡수하는 방법 그런 슬기로운 음식 생활이 있듯이 독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섭취하는 온전히 섭취하는 한 책을 단단히 씹고 물어서 온전히 의미하는 게 슬기로운 독서생활을 지향하는 바이고 담긴 뜻입니다. 돌이켜 다시 이제 오 기자의 선문답을 이제 마치고 아니 저 연결되어 있어서 책을 읽는 목적이 내가 이 책을 읽어서 내가 진짜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렇죠. 있는 분이 있고 네. 그냥 책을 읽기 위해서 내가 이걸 그냥 이해했다는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읽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봤다는 감정을 책을 봤다는 감정.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막 되게 책을 많이 읽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분이 정말 그 책을 읽은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의외로 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독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아니, 그 어떤 수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따님도 그렇고 쭈님도 그렇고 저는 다독이 어떤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를테면 문제집을 하나도 안 풀 수는 없잖아요. 맞아. 문제집 왜냐하면 아까 저는 되게 그 따님이 되게 좋은 표현인 게 오답. 그러니까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틀리는 패턴이 있잖아요.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상하게 이게 오답 노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자기가 오답에는 무조건 막 산발적으로 오답을 하면 공부를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공부의 수준이 오르면은 특정한 패턴이 반복돼서 틀리는 그런 거를 체크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집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향을 잡아서 빨리 수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독서에서도 근데 그게 수정되지 않은 채 계속 그냥 문제집을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점수가 푼다. 안 올라요. 그러면 점수가 오르지 않죠. 보통 그렇죠. 저희 때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수능 400점 세대 때인데 400점 세대 시대인데 제 기억으로 320점대에 머물던 친구들이 항상 여기서 이게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 80점이죠. 그러니까 400점 만점에 320점이면 여기가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지금 성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뭐 아무튼 그 옛날 기억이 잠깐 젖어서 수능 얘기하니까는. 근데 그렇게 하듯이 근데 그 해결 못한 이유는 그 친구들이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깜짝이야. 오늘 깜짝 놀랐어. 문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문제집과의 그거를 중단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다독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누가. 그러니까 그 책을 고르는 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질문은 결국에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나의 느낌의 공동체를 찾아내는 여정이라는 게 중요하듯이 다독도 나를 이해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다독을 하는 건데. 그것이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고착화되고 자기의 선입견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만 독서가 확장된다면 그건 반복되고 고착화되고 오히려 독서가 이제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성경책 읽는 것도 그렇다. 성경책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네.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장로님도 계시고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단도 있는 네,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독서가 독서에서 이단이 있냐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면 사실은 독서에도 이단이 있는 거죠. 있어요. 네. 되게 안타깝게도 있고 그게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되게 제 마음에 항상 있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움베르토 에코가 한 말인데요. 책이 무한한 독서를 허용하지만 엉뚱한 독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엉뚱한 독서가 있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만 되면 3단이 되고 이제 그래서 책을 그러니까 많이 읽는데 많이 읽는 게 사실 약간 기본 사양 같은 거이기는 해요. 그게 기본 사양인데 그걸 책을 다 읽으면 많이 읽으면 다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자체가 무언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는 그렇지 없다. 않다는 네. 거예요. 결국에는 네. 책을 다독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어떤 과정이고 그것을 무르익은 것은 마치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게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읽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근데 약간 좀 저는 현대시를 좀 더 우려한다면 너무 맞아요. 독창적인 읽기를 권유한다고 해서 너무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그래서 내 맘대로 읽기를 허용하고 더 나가서 엉뚱한 읽기를 허용하는 그런 맞아요. 결과가 나오지 그게 않나. 약간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약간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고전을 사랑하는 방송. 네. 슬기로운 저는 이제 그 카프카가 했던 말이고 이제 박웅현 씨가 해서 유명했던 말이 책은 도끼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저는 그 표현이 요즘 들어서 더 와닿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쨌든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하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책 읽기에 투자했던 사람인데 근데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제가 꽤나 많은 책들을 읽고 꽤나 많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사고의 지평 더 솔직히 말하면 사람 됨됨이 자체가 얼마만큼 이게 좋아졌냐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그러진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좀 가끔씩은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카데믹한 책들을 읽다 보면은 제 스스로가 굉장히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차가 빠질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책 읽다 보면 그런 게 빠지는 그 오류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실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맞아. 네. 그걸 네.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독하십시오. 책을 많이 사시고. 이 얘기 들으면서 역시 책을 안 읽어야 된다. 네. 역시 오 기자는 약간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이단이 생기는 건가 봐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저런 생각이 들 수 있나. 아쉽게 지금까지 알거나 모르거나 다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지금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팟빵, 파티, 아이튠즈로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의 고유한 독서기를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